접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0국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까지 정리해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많이 개편이 될 것 같으니까 올해는 뭐 자세한 내용을 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지에 나온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 1번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것만 종부세에서 과세된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하고 주택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토지 주택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도 무조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빠지죠? 그래서 0.07%짜리 뭐가 있었어요? 농지, 목장, 임야 0.2%짜리 공장, 염전, 터미널 4%짜리 사치성.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건축물 빠지고 사치성 재산 빠지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빠진다라는 거, 그 정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했을 때? 80억,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주택은 6억 원이죠. 자, 기준금액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계산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보유세이다 보니까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그러면 8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80억만 뺀다, 5억만 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 금액에다가 꼭 뭘 곱해 주셔야 돼요? 100분의 80을 곱한다라는 사실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1주택자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주어져요. 이건 오직 몇 주택자에 한해서만 된다. 1주택자에 대해서만 되죠. 그때 우리가 1주택을 판단할 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3번에 1세대 1주택 있죠.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자, 판단해서 보시게 되면 혼인 나오면 몇 년간은 5년, 동거봉양 나오면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또 다른 1세대 1주택자하고 혼인을 해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몇 년간은? 5년간은 그대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이면 10년간. 그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으니까 보시고, 두 번째, 기초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주택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과표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때 6억을 공제하기 전에 그 앞에 가로 안에 얼마를 한 번 더 공제해줘요? 3억 원을 한 번 더 공제해줍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만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60세 이상일 때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 이상 보유할 때는 역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60세가 나와요. 그러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했다,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하죠?
근데 이건 오직 뭐에 대해서만 해준다? 1주택자. 특히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보유했을 때 장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자, 그때 요 혜택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번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또 하나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한번 혜택이 주어지죠. 이거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주죠.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서 공제해 준다고요. 세액에서. 그래서 세액 공제라 그래요. 종부세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과표 계산하기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먼저 해주죠. 해주고 나서 과표가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계산하기 전에 공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세액에서 뭐 해주는 거고 공제해주는 제도고요. 그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는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는 오직 뭐에 한해서만 1주택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몇 년을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만 60세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근데 토지가 나오면 공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직 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1주택자고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그래서 몇 프로 공제가 되느냐?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공제가 되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1주택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다 해주죠. 그러니까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해주고 토지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요. 상가도 해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리고 이건 몇 년 보유했을 때? 그렇죠. 여기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것도 매년 해주죠. 그것도 3%씩 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가 되고 1주택자만 8%씩 해서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이게 몇 주택자에 한해서요? 1주택자에 한해서죠. 그러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3%씩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도 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세에서도 공제가 한번 들어가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제가 들어가요. 대신 3년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에서는 공제 못 들어가고요. 양도할 때만 공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몇 년 이상 보유고 3년 이상 보유고 종합부동산세는 5년 이상 보유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도 다 해주지만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만 해준다. 그래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물건부터 확인하세요. 몇 년이냐 이거부터 보지 마시고요. 물건이 먼저 1주택만 나와야 돼요. 토지 나오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는 종부세는 5년부터 해주는 거예요. 3년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장에 넘겨서 양가로 4번에 자, 비과세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에서 이를 뭐 해준다? 준용해준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자료는 재산세에서 넘어온 자료를 쓰니까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죠? 그때 납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가징수에서 첫 번째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만 낼까요? 법인도 낼까요?
그래요. 개인 법인 다 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중에서 거주자만 낼까요? 비거주자도 낼까요? 그래요. 다 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부세는 개인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고요. 그리고 그 개인도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법인 나누어서 내는 경우는 뭐밖에 없느냐면 소득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내고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거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틀려요. 법인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때 납세지는, 국세는 뭘 중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 중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국세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납세지 문제는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자, 그러면 지방세 문제였으면 뭘 보시고요? 물건 보시라고요. 지방세였으면 물건을 보시라고요. 그 물건이 부동산이면 어디가 납세지예요? 그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만약에 국세라면 사람 보시라고, 누군지를. 그게 거주자면 어디가 납세지예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라 그랬죠. 만약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지방세 문제라면 역시 물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관계없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안 줘요. 왜 안 주느냐면 어차피 물건 소재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선박이면 선적항, 항공기면 정치장 이렇게 나오죠? 대신 국세는 여기를 봐야죠. 국세는. 그때 그게 비거주자면 어디가 납세지예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고요. 만약에 소득도 발생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자, 이게 국세 문제냐, 납세지 문제가 나왔을 때 국세 문제냐, 지방세 문제냐를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국세 문제면 물건은 절대 보지 마세요. 국세 문제면 누구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거주자이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걸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냐? 국세에서. 그것도 거주자일 때만. 국세에서 누구일 때만? 거주자일 때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다, 거소지다 이 말이 비거주자한테 나온다거나 지방세에서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이 문제는 올해도 시험지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납세지 문제는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가징수에서 나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죠? 네, 단 유일하게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 중에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세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종부세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고지서 받아서 낼 때는 언제까지 내느냐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근데 신고 납부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면 똑같이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종합부동산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5일까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우리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신고 기간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거든요.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이나 9개월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0일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 신고기간은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고 이후에 추가로 낼 때는 30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죠. 그때 재산세 고지서상 납부기간은 2개가 있죠. 7월달하고 9월달 있죠. 그때 내는 날짜는 7월달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달 16일부터 3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받아서 내거나 신고납부가 가능하죠. 종부세는. 그때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요. 12월 달에요. 그것도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죠. 그때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기간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일 때는 3개월, 확정신고일 때는 다음 연도 5월달이죠. 다음 연도 5월달이고 내는 날짜는 1일부터 31일까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재산세, 종부세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나와야 될 숫자가 취득세에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60일하고 2개월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딱 2개만 중복이 돼요. 이거 말고는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떤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이 정도는 기본 타이틀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납부 가능하죠? 요 분할납부는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납제도는 있어요, 없어요? 물납제도는 아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6번에 소득세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6문제입니다. 최소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9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긴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소득세 통틀어서 6문제예요. 그 중에 보통 양도소득세 부분이 5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소득세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임대 부분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아셨나요? 네. 자, 그때 소득세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 납세무에 대해서 올해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납세무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납세음자는 누구다? 개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인이 나오면 안 되죠. 개인만 내고,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요. 거주자라는 사람과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때 거주자는 누구를 거주자라고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는 개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소인지 거소인지를 꼭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왜냐하면 183일이 어디에만 붙어야 되니까 그래요. 거소에만 붙어야 돼요. 거소에만. 주소에 183일이 붙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주자란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거주자로 뺍니다. 두 번째,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딱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 183일이 6개월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왜냐면 1년 365를 2로 나누면 182.5일이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183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사람들을 거주자로 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비거주자가 돼요. 그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누는 이유가 있죠? 소득의 과세의 범위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물을 져요. 하지만 비거주자는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어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